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업설막, 모두첨, 매양매, 길게 늘어질만을 이용해서 이 글자 한자를 이해함으로써 업설막일 경우에 20자, 모두첨일 경우에 15자, 매양매일 경우에 13자, 끌만일 경우에 8자, 관련된 글자 한자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에 파생되는 글자를 힘들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근근 장막막 3번 장막막까지 설명을 하다가 전화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죠. 연속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막막입니다. 업설막 플러스 수근근입니다. 수근을 없앤다는 거죠. 수근으로 없앤다는 것은 말뚝을 박아놓고 수건, 즉 천으로 둘레를 감싸 바깥에서 안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절모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으로 업설막입니다. 손으로 없던 것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간단했습니다. 그때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집에는 도끼, 칼, 화살, 몇몇 도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는 없으면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뒤적이면서 도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절 보자입니다. 다섯 번째, 사막막입니다. 물수변 플러스 사막막이죠. 물이 없는 곳은 어디냐? 사막이란 뜻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언변입니다. 말씀언변에 꾀모자인데요. 업설모자죠. 업설모 요 변에 지금 업설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플러스 업설막이죠. 없으니까 서로 말을 하여 무엇을 모색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색할 모, 꾀할 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백길 모자입니다. 손수가 들어갔죠. 없던 것을 손으로 베낀다는 뜻입니다. 8번 업설모의 힘력이죠. 없으니까 힘을 합쳐서 무엇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모읍니다. 9번 마음심변이죠. 마음심발입니다. 마음심발, 마음심이죠. 업설막입니다. 없던 것이, 없던 마음이 아래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해서 사모할 모 또는 연모할 모, 그리워할 모가 되겠습니다. 10번에 날일자입니다. 또는 해일자죠. 해가 아래로 가죠. 해일자가 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가 저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10번은 저물 모자가 되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은 11번을 보시면은 나무목 변이죠. 없을막입니다. 없던 것을 나무로 해서 본뜬다는 뜻입니다. 본뜰목. 무슨 얘기냐면 목형 아시죠? 목형에다가 흙을 부어서 반으로 나누어진 목형에다가 흙을 부어서 질그릇을 만든다면 똑같은 것을 모방하여 만들겠죠. 그래서 본뜰모라는 뜻입니다. 12번입니다. 여자 여자죠. 여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추합니다. 추할모 또는 예뻐야 된다 해서 예쁠모가 됩니다. 13번입니다. 살미자입니다. 살이 없어지면 모호해진다. 벼농사에 지을 때 벼농사에서 살을 얘기합니다. 살 모양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조그마한 알맹이요. 수백 개의 알맹이 중에서 똑같은 것을 찾아내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호하다는 거죠.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뜻이죠. 모호할 모자가 됩니다. 14번입니다. 입구죠. 입이 없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입을 항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용하겠죠. 그래서 조용할 막, 고요할 막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흑토변입니다. 모아놓은 흙이 없을 막이죠. 모아놓은 흙이 없어지면서 일으키는 것은 먼지다 해서 먼지막 또는 티끌막이 됩니다. 15번은요. 16번을 보겠습니다. 날일자죠. 여기서 봤을 때는 해일입니다. 없을막이죠. 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저물게 되면은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서 어두울 막자가 됩니다. 17번입니다. 눈목변이죠. 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혹 보이더라도 희미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희미할 막, 흐릴 막이 됩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없을 막 밑에 보면은 흑토변이죠. 흙으로 없애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묘가 됩니다. 옛날에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중심이었죠. 불교와 유교 중심이었죠. 그래서 없던 길에 이렇게 볼록한 흙무덤이 있다. 10중 8구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병들역이죠. 병들역입니다. 병들역 안쪽에 읍설막이죠. 그래서 병들막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실사변이죠. 읍설막입니다. 실로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물막이죠. 바닷가, 강이나 바닷가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물칠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설막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파생되는 글자 20자를 설명만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이 글자가 기억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모두 첨자를 보겠습니다. 모두 첨자를 보게 되면 이 글자를 이해함으로써 15개가 순식간에 우리 두뇌 속에 저장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검사할 검입니다. 나무목변이죠. 나무는 모두 다 검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식목일 나무를 심게 되면 곱게 자랐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휘어졌거나 이런 것을 모두 검사해서 신체 건강한 묘목만 골라서 심는다는 뜻입니다. 해서 검사할 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는 현재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하루 세 끼를 끼니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한 시대가 많았죠. 과거에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진 글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두 첨 플러스 칼금입니다. 모든 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벨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벨 금자입니다. 네 번째, 눈목변이죠. 모두 첨입니다. 눈에는 모두 다 눈꺼풀이 형성되어 있다. 눈꺼풀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눈꺼풀 검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손수변이죠. 모두 첨입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단속 조사했다는 것이죠. 앞서 지적한 대로 과거에는 도구나 기계나 모든 것이 단순하고 조잡했습니다. 해서 눈으로, 손으로 단속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해서 손으로 뒤져가면서 앞뒤를 뒤져가면서 단속을 한다 해서 단속할 검, 조사할 검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모두 첨 플러스 하품 흠이죠. 모두 하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알금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칼날, 요 칼도죠. 칼도고 불동주가 있으면 칼날인입니다. 모든 칼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말마죠. 말마의 모두 첨입니다. 말은 모두 시험을 해서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말은 운송수단 또는 주로 전쟁에 사용을 했죠. 이용을 했습니다. 해서 우수한 말을 선별하여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9번째를 보겠습니다. 언덕부죠. 언덕은 모두 첨입니다. 언덕으로 형성된 것은 모두가 흠하다는 뜻입니다. 해서 흠할 흠자가 됩니다. 10번째입니다. 매산자죠. 산은 모두가 다 어떠하다? 흠준하다 이런 뜻이겠죠. 위태롭다. 위태할 흠으로 사용됩니다. 11번째입니다. 개견변이죠. 개 중에서 모두가 사냥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개 중에서 모두가 사냥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냥개 흠이 중요한 거죠. 사냥개 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말씀언변이죠. 모든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추궁하다는 뜻입니다. 알리바이를 추궁하다. 꼬치꼬치 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궁할 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칠복자입니다. 모두 쳐서 어떻게 한다? 거둔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거둔다는 뜻이죠. 변화, 보리, 종류겠죠. 쳐서, 모두 쳐서 수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둘 염입니다. 14번째입니다. 앙상할 알자죠. 뼈 앙상할 앙자입니다. 죽을 사자가 되겠네요. 죽을 사. 죽으면 모두 다 어떻게 한다? 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염할 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이 모두 전부가 되면,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한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해서 15번은 넘칠 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첨자를 이해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파자 한자 15개를 설명만으로 우리 두뇌 속에 기억 저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양매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나무목이죠. 항상 나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매화나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나무는 매화다 이런 얘기죠. 2번째 손수변이죠. 손으로 매양매자입니다. 손으로 매번 만지작 한다는 것은 눈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탐할 매자가 됩니다. 이 글자죠. 그 다음 3번째 병들역입니다. 매번 병이 들어있다. 항상 아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앓고 있다. 앓을 매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롤변인데 여기서는 고기육으로 써 있네요. 고기육입니다. 고기 중에서 매번 있는 것은 등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등심 매자입니다. 다섯 번째, 비우자죠. 비우 아래에 매양매자입니다. 위에 비가 왔죠. 비가 온 후에 매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곰팡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온 후에 습기로 인해서 또는 비를 직접 맞음으로써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해서 곰팡이 매자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칠복자죠. 매양매자입니다. 매번 매로 치니까 어떻게 한다? 민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는 매로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7번째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이 항상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라는 뜻입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몇 년의 가뭄이 되면 땅이 갈라질 수도 있지만 바다가 물이 부족하여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죠. 8번째입니다. 물 입구죠. 물수 매양매자입니다. 웃음소리 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9번째입니다. 마음심변입니다. 매양매자죠. 사람의 마음은 매번 뉘우쳐가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또는 드물다. 있다 손 치더라도 잘 수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째입니다. 해일 날일자죠. 해가 매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해자가 됩니다. 11번째입니다. 말씀언변이죠. 말씀언변입니다. 매번 말하여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회가 됩니다. 12번째입니다. 불화변이죠. 불화변은 여기서는 따뜻하다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매양매자입니다. 매번 따뜻하다 하니까 이것은 말리다는 뜻입니다. 젖은 것을 햇볕에 말리다 또는 여기서는 따뜻한 열에 의해서 말리다 이런 뜻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13번째입니다. 사람인변이죠. 사람은 매양매자입니다. 사람은 매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길 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끌만자가 되겠습니다. 끌만자를 이해하게 되면 이 글자와 관련된 한자, 파생어 8개를 손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덩굴만입니다. 이게 풀초변이죠. 풀 종류에 길게
풀 종류인데 긴 것은 덩굴이라는 뜻입니다. 덩굴은 나무를 휘감고 가죠. 감은 덩굴을 펴게 되면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풀이 긴 것은 덩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덩굴 만자입니다. 두 번째,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이 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게을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나태해졌다. 나태할 만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수변입니다. 물이 길게 늘어났다. 물이 굉장히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칠 만자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기 어자가 되겠네요. 고기 중에서 긴 것은 뱀장어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뱀장어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밥식이죠. 음식 중에서 길게 늘어진 것은 만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두 만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가 길게 늘어났다. 여자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크다 이런 얘기겠죠. 몸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아름다울 원이 되기도 하고 업신여길 만도 됩니다. 지나치게 이쁜 여자는 상대편을 업신여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길 만자도 되고 신장이 기니까 아름다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름다울 원자로도 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불화변입니다. 불이 길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휘황찬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빛날 만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수건근입니다. 수건이 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용하는 수건은 조그만한 데 비해서 천막은 수십 배가 되겠죠. 그래서 천막 만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자 한자를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20자, 15자, 13자, 8자 이 외에도 모든 글자가 파자 분석법으로 분해가 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파자 분석법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무료 카페 한자사랑 최원복을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앞으로 한자에 대해서 열공하시는 분은 단순히 한자를 반복하여 기억하시지 마시고 음과 훈에 맞추어서 글자를 재결합하게 된다면 우리의 두뇌 속에 오래도록 저장 기억될 수 있음을 한자사랑은 확신하고 있습니다.